오늘 정구승 변호사가 나왔으니까 이 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쿠팡 얘기인데 지금 탈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용자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전히 사실 피해자들의 그런 회복 같은 것들은 법원의 그런 쟁송 문제가 길기 때문에 뭐 요원하다 이런 그 사실은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쟁송이 빨라야 6개월. 그리고 벌써 중앙지법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안 한다. 아 중앙지법은 안 한다. 우리 동부로 보내겠다라는 그거는 회신이었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쿠팡의 본사가 사실은 동부지법 관할에 있어요. 송파에 있는데 아. 사실 피해자의 주소 하나만 그 중앙에 있어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딱 저희는 선정 당사자되니까 가소로 넣고 가소 재판 소액 재판도 넣고 이제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24만 명이거든요. 24만 명. 뒤에 붙였거든요. 붙여서 이제 어차피 소액 재판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그 재판부는 본인이 안 하니까 사실 그냥 합의부로 올려도 돼요 중앙지법. 네. 근데 아마 내부적인 회의를 했겠죠. 그걸 논의가 딱 듣자마자 있었겠죠. 네. 아, 우린 안 한다. 우린 동부로 던진다라는 거를 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열차는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까 6개월 정도 이제 예상을 좀 하셨는데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그 선고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기간이 약간 좀 천양지차였던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리고 왜냐면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략을 그렇게 썼던 게 이게 너무 큰 금액을 30만 원, 50만 원 기존의 판례에서 조금 튀는 판례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저쪽도 다툴 거예요. 그러면 재판 엄청 길어집니다. 이게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이제 연 단위로 가서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 단체 소송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단체 소송이 그러다 보면 사실 다 까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착수금 받고 시작하는 데는 나중에 이제 그 관심이 식으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맞아.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미 돈 들어왔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다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착수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비용도 안 까먹을 수가 받았어요. 없어. 이겨야 돼 무조건. 이 사건을 까먹는 순간 저희는 파산이에요. 저희는 무조건 끝까지 가서 소액 사건이 아닙니다. 예, 쿠팡이 저희 법인에 돈을 꽂아줄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참 이게 쿠팡이 매를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민주진영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네. 제가 봤을 땐 20만이 딱 그 한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100%가 참여하시는 그렇지. 것도 아니고 뭐 정구승 변호사는 네. 매불쇼도 나가봤기 때문에 전공도 나갔고 예. 다 이게 정말 돌면서 제가 경향 TV도 나가서 네. 매번 광고를 했을 때 아 이게 한 중복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층이 한 20만 정도다. 여기가 이제 한계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경향 TV에 그 판넬을 안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쿠팡이 장작을 더 넣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더 오를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안 했어요.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4만 분이 더 들어왔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신 분이 거의 10만 단위가 더 들어왔고 30만 야, 분. 그랬구나. 계약으로 전환된 분이 4만 분이 늘었다는 건 이게 그 예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던 분들 외에 더 들어왔다는 거라 이게 국민적 성원이다 이 정도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국회 출입을 좀 해봤고 의정 활동을 많이 관찰해본 입장에서 쿠팡이 이번에 그 청문회 과정 등에서 보여준 모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받아 쓰고 적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수인 한도를 굉장히 많이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 우리나라에 나쁘게 말하면 미국식 사고 방식으로 지금 우리 한국을 좀 졸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이런 거 다 나스닥에 갖고 배당 다 거기다 줘요. 근데 미국에다가 로비를 해서 한국은 미국 지사의 로비스트법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상이나 전 뭐 트럼프 측근들에서 찍어 누르면 되는 나라인지 알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나와요. 사실은 쿠팡이 머리가 좀 있었으면 그 빨리 엎드리면서 5만 원 그 뭐 쿠폰 그런 거 줄 것도 아니고. 에이, 그거 정말 생색내기로. 예. 예.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조언해 주는 정구승 변호사 좀한테 좀 불리한 망하는 거지만, 길이에요. 예. 정 변호사 저 소송 망하게 하려면 쿠팡에서 현찰로 당장 손해 본 사람들 1인당 우리가 30씩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 변호사 소송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럼 중앙지법의 파산 회생 절차로 가야죠. 그런 머리를 썼다면 예. 묻지 않고 네. 가입된 사람들은 저는 다 주겠다. 내지는 이거 그러니까 쿠폰은 현금 못 준다고 해서 쿠팡 캐시로 주겠다. 쿠팡 네. 캐시로. 그랬으면 진짜 사실상 애매했어요. 현금과 네. 비슷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현찰로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찰 줘도 그 돈으로 또 쿠팡 사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 심리가 여기까지 건들지 않으면 또 그 돈 통장에 넣어서 또 쿠팡 캐시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잔머리를 굴리다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아, 거죠. 저는 약간 관점이 다른 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패럴리갈로도 있었고 미국에 그래요? 네. 학점 교류로 갔다가 이제 미국 로펌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만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건모회 친구들, 건모회 친구들이 한국 교육 과정을 안 겪어서 그런지 한 가지 우리와 그러니까 너무 다 동일한 정서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눈치가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 마인드가 너무 네. 주입이 됐어 지금. 예. It's me 이러면서 난 내 생각은 그래.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 나는 나의 주관은 이렇지만 살짝 보죠. 아까도 저희 보죠. 이거 사용해야겠구나. 사용 구형해야 될 거야. 이 눈치를 보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더 둔하고 특히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 아마 범킴은 굉장히 멀 거예요. 아. 그리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국에서 한국 쿠팡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so what? 나 우리 미국 회사고 미국에 있고 나 로비 미국에서 할게. 어차 상관없어라는 마인드를 했을 거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내가 왜 취재라 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돈 많아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합니다 지금. 쿠팡은 보니까, 네. 규모가 큰 스타트업이다. 아직도 범킴의 그 영향력이 너무 센데 그 범킴의 그를 설득 못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한국의 정서를 읽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마 전혀 설득이 안 됐을 아니,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 딱 예. 1인지 예, 하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미국식 마인드를 갖고 있고 뭐 이침이 뭐 이런 거 다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사기관, 수사기관에 가려야 될 문제긴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자기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의혹 제기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은 다분히 한국적인 또 경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미국식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닙니다. 미국 네. 기업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배운 거야? 네, 거기도 그러니까 성 다 똑같아요. 그래요. 예.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하잖아요. 그렇구나. 더 예. 심하죠. 그래서 얘네 이 지금 범킴이나 아까 정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상대가 굉장히 센 상대면 또 이렇게 얘네가 눈치를 읽는데 우리나라 정도면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아직도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기업들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임이 나오라고 할 때 얘네들 이렇게 생각해서 오케이, let's get it. 그래가지고 붙자. 클럽이야 무슨. 네,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대통령이 부르면 아무리 후진국 대통령이 불러도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후진국 의회가 와갖고 청문회 나와라 너 곤욕스러워 바라면 절대 안 나오는 게 딱 그 관점이 투영된 거예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뭐 청문회 다 보셨겠지만은 한국에서 주요 매출원이 한국인데 사실은 90%죠, 그 뭐 90%.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이 태도를 취하면서 게다가 이제 그 통번역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모습들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안 쌓일래야 안 쌓일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워낙 이제 쿠팡이라는 제도적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빈번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속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겨가지고 다른 기업이 활로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방편이 생기게 되면은 금방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쿠팡도 지금의 물류 시스템을 갖추려고 정말 천문학적 돈을 부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갖다 예. 부었죠. 네, 근데 그거를 한국에 있는 자본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부정적 강화가 됐다. 예전 쿠팡이 만약에 이러한 리스크가 터진 게 이번이 처음이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이슈, 산재 이슈부터 시작해갖고 네. 담합 이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항상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됐고 문제를 항상 해결했다. 네. 그때도 불매하겠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노동자들 중심으로 그렇죠. 네. 공정위 중심으로도 뭐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쿠팡이랑 안 해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가 거의 독점적 지위 오지 않았냐? 지금도 똑같다. 조금 파도가 높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 쿠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 당국이 종합적인 조사에 나섰고 조속히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뭔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돼야겠죠. 그죠. 그런 식의 이제 합리적인 결론이 빨리 내려지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감을 좀 해야 되는데 정구승 변호사는 오늘 편의점 주인장 없는 알바생과 함께 이렇게 방송했는데 아이고. 좀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대기업에서 내려온 네. 알바. 이제 거래를 텄으니 납품하러 이제 뭐 메인 디시는 아니겠죠. 근데 저가 이제 뭐 마이쮸 같은 거 들고 오는 느낌으로 마이쮸 네. 납품업체 사장으로서 열심히 납품하는 정구승이 되려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두 분 사이에서 사실은 어떻게 뭐 말할 바가 없는 게 두 분 다 또 이제 매불 쇼에도 출연하신 뭐 스타들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한 네. 단계 게이트로 그냥 두 번 나가지. 저도 정무승 변호사도 사실 여러 저도 번 나가고. 쿠팡으로만 불러주시 메인 패널이 아니에요. 그 정변사하고 저랑 자주 말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가벼운 이미지 싫어요. 아 그렇죠. 조영래 변호사 저도 꿈은 손석희예요. 저도 네. 애초에 공익 변호사 하지 저도 않았을까. 이렇게 까불까불하면서 깐족깐족 하고 싶겠어요. 저도 노무현 예전 변호사처럼 항의합니다 하면서 멋있는 거 하고 우리도 싶죠. 멋있는 거 하고 싶어. 죄송한데 이게 뭐 신원섭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외모가 손석희가 아니고 외모가 조영래가 아니잖아요. 될래야 될 수 없는 꿈은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 지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뭐 이렇게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너무 무시하시나니까? 아니 꿈도 가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하다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윤선 기자가 전해오는 중국 소식이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또 장윤선 선배가 없는 관계로 부재중인 관계로 다른 분이 진행을 하시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1일 알바생 구교영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